자, 이제 테마 이제 우리 원의 방정식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원의 방정식을 이제 좀 보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좀 있어. 뭐냐면은 지금 이 원의 방정식 단원 전에 무슨 단원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바로 직전에 직선의 방정식, 직방. 그 전에는 뭘 배웠죠? 평면좌표. 평면좌표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게 있었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런 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만약에 이제 두 점의 좌표가 A, B, C, D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A, B로 나눠줄 때. 분분 A, B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도 이제 있었단 말이지. 직선의 방정식.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약에 세워봐라. 그럼 기울기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했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해가지고, 뭐, 앞에서 뒤에 거 빼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앞에 거를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A, B를 지난다. 그러면 이렇게씩 썼던 거 기억납니까, 저거? 기억납니까?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시죠? 자, 직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웠었다.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 단원을 공부를 하면은 원방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직선의 방정식도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또 있어. 이 선분 A, B를 이제 내분, 외분하는 점이 있단 말이지. 내분, 외분하는 점.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 혹은 외분하는 점. 자,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 점에 대해서도. 공식 기억나십니까? 내분점, 외분점 공식.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그죠? 공식 뭐였는지 기억나니? 뭐였어, 이거? M 플러스 N. 네, 일단은 그 M 플러스 N분의 분모는 비율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앞에 비율, 그 다음에 뒤에 좌표. MC.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비율, 앞에 좌표. NA.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Y좌표도 있다면은 Y좌표도 동일하게 써주시고, 앞에 비율, 뒤에 좌표. MD. 플러스 뒤에 비율, 앞에 좌표 해가지고 NP.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외분은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은 빼기. 빼기가 외분입니다, 빼기. 빼기가 외분이고 그 다음에 그냥 원래 나와 있던 게 내분이야. 알겠지? 그 내분점, 외분점 좌표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C라는 좌표 해가지고 얘는 이제 뭐 D, E, F라고 잡았다. 그러면은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게. 무게중심.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무게중심은? 네, 다 더해서 나누기 3이었죠. 그래서 X끼리 다 더해주고 나누기 3. 그 다음에 이제 Y끼리 다 더해주고 나누기 3으로 계산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평행, 두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수직일 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건데,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두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두 직선은?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Y절표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다르게 잡아줘야 되는 거 기억납니까?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고. 자,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다. 이때는 어떤 관계가 있었지? 이때는. 자, 만약에 두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게 되면은 이때는 어떤 식을 쓸 수 있었어요? 수직일 때에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x1, y1으로 놓고, 자, 직선은 그냥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적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이제 d라고 두게 되면은 그 d는 자, 루트 해주고 xy의 개수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분자는
이 점의 좌표를 여기 대입하는 것이었지.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으로 쓰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이제 저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자. 자, 원의 방정식. 자, 원의 방정식은 자,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 대표적인 이제 형태인데 이런 상황이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의 중심을 a, b로 두면 반지름이 r이 되는 상황. 우리가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제 반대복으로 x-a의 제곱, y-b의 제곱을 r 제곱이라고 쓰는 게 표준형이었죠. 표준형. 특별히 중심 a, b가 원점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거는 기본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기본형. 자, 가장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지금 썼고요. 자, 그래서 표준형으로 이제 표현된 식을 보니까 이 식을 보면은 우리가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요 표현식을 보면은 중심이 몇 콤마 몇입니까? a, b. 반지름은 r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되겠죠?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이지? 그럼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될까? 우변은 크다라는 조건 반드시 와줘야 되겠죠? 요거 하나 반드시 깔고 들어가야 되고, 제곱은 0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은 반지름이 0인 원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인 경우는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어떤 좌표 축에 접하는지에 따라서 그 상황별로 식을 우리가 세워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먼저 X축에 접할 때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그림 보이십니까? 지금, 저 위에 있는 두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원이 X축에 접하는 모양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접하는 거 있고, 뭐 이렇게 접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X축에 접하게 되면은, 그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를 봐야 될까? Y좌표. 반대 문자를 뭐라고 했지? X 아니면 Y야? 원의 중심의 Y좌표가 이제 여기서 반지름의 역할을 해줄 건데, 정확히는 원의 중심의 Y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절대값을 씌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X축에 접할 때는 원의 중심의 Y좌표를 보는 건데, 지금 좌표가, 중심 좌표가 A, B야. 그럼 반지름은 원의 중심의 Y좌표에다 절대값을 씌운 것으로 생각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원의 방정식 어떻게 작성해줘야 되냐면은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쓰긴 하지만은 지금 그 r 반지름이 절대값 b입니다. 제곱해주면은 r 제곱을 그냥 b 제곱이라고 써 보실 수가 있겠죠. b 제곱 얘라고 들어갈 수 있고. 자, y축에 접할 때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y축은 이제 우리가 이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를 봤었죠? 얘는 이제 X좌표 봤던 거 기억납니까? 다른 문자를 봐주라고 했지. 그래서 원의 중심의 X좌표가 A니까 거기에 절대값 씌우는 게 반지름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방은 이렇게 작성해 주실 수가 있어요. X-A제곱, Y-B제곱이 R제곱이지만은 R이 절대값 A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그냥 A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A제곱. 아시겠죠? A제곱이라 쓰시고. 자, X축, Y축에 동시 접한다. 이렇게 각 사분면마다 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데,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1사분면에 접하는 상황은 이제 우리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제 R, R로 반지름, 반지름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왜 저렇게 나오냐면은, 일단 1사분면에 있으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는 X, Y 둘 다 양수여야 되겠죠? 양수. 자,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접하는 상황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자, X좌표는 2사분면이 음수죠? Y좌표는 양수 맞니? 양수.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R, R 이라고 이제 원의 중심의 좌표를 놓았고, 3사분면에 접한다. 3사분면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음수가 이제 붙은 상황. 4사분면은 X는 양수, Y가 음수이기 때문에 R, 마이너스 R이라고 넣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에는 원의 중심에 X좌표와 Y좌표가 다 이제 뭐다? 반지름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고, 각 사분면에 따라서 원방을 작성해 보면은
1, 4 보면 R, R이 중심이었죠?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 4 보면 X 플러스 R의 제곱,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R 제곱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3, 4 보면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R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4 보면 X 마이너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R 제곱입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축에, 다시,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원의 방정식을 저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고, 네 가지 케이스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이제 보시면, 자, 저 2차 방정식에 나타내는 도형이 있는데, 저 2차 방정식은 이제 결국에는 어떤 꼴로 나타내어 줄 수가 있냐. X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자, 원래 표준형 있죠, 표준형. 표준형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뭐, 요런 꼴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꼴로.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X제곱, Y제곱 있고, 그 다음에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이 들어있는 요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요런 꼴로. 자, 얘를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만약에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자,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해주면은 뭐 x 플러스 뭐 2분의 a의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 4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해보게 되면은 자, 결국에는 이제 이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이 원래 오는 자리여서 반드시 양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게 0이다. 그럼 반지름이 0이 되는 거죠. 반지름이 0. 그거는 원이 아니라 그냥 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점을 의미합니다. 점. 저 값이 0이면은 그냥 점을 의미하게 되겠고, 만약에 이 분자가 음수다. 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y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써주시고 자, 그리고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게 두 가지 도형이 있어. 자, 두 원을 한번 좀 그려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또 이제 원이 있어.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지금 여기 1번이랑 같습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이 지금 여기 두 군데가 보입니다.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존재할 수 있고요. 직선의 방정식. 당연히 직선은 1차식으로 구성이 된 식이다 보니까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어서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두 원의 방정식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자, 처음에 이제 왼쪽에 있던 놈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잡고, 오른쪽에 있던 놈을 자,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2라고 잡아볼게.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일단 두 원의 방정식을 는 0으로 정리해줘야 돼, 반드시. 는 0으로. 이렇게 는 0으로 정리해줘야 됩니다. 는 0으로. 는 0으로 만든다. 반드시. 는 0이 아니면은 좌변으로 넘겨서 는 0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쓰시기를 두 원의 방정식 중 어느 하나를 일단 씁니다. 나머지 하나도 쓰는데, 나머지 하나는 K를 붙여서 씁니다. K를 붙여서. 자, 요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도형의 방정식. 근데 특별히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여기가 2차항이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그지? 2차항이 지워져. 그럼 남는 식이 뭐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요 밑에 있는 2번에 해당하는 케이스거든요. 밑에 있는 2번. 자, 2번은 여기 밑에다가 한번 그려볼게. 자, 두 원이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그 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기만 하면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2차 항이 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2차 항이 안 사라지는 그 그대로를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 2차항의 개수를 갖고 xy항이 없는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므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 밑에 거는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은 막 그렇게 막 자주 문제에서 나오진 않고, 위에 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는 조금 자주 활용할 겁니다. 요거 특히 잘 나오니 잘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좀 몇 개를 좀 풀어 보실 건데, 문제를 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유형이 있어. 자, 봅시다. 요거. 자, 저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주라 라고 돼 있어. 자, 일단 이거 지웁니다. 이거 지워도 됩니까? 네. 다 썼니? 네, 천천히 쓰세요. 네. 자, 우리는 이제 항상 원의 방정식을 보면은 저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 일반형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더 자주 나옵니다. 왜냐면은 표준형, 제곱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는 바로 보자마자 중심 좌표랑 반지름이 확인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은 너네한테 계산을 좀 더 시켜주기 위해서 저렇게 일반형으로 준 다음에 저거를 니네가 표준형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이제 귀찮게 할 거란 말이지. 자, 우리는 일반형으로 전개가 되어 있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표준형으로.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시켜서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요거 그냥 그 과정을 바로 생략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자, x쪽, x 플러스 4의 제곱, y쪽, y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 자, 나는 이렇게 할게. 그 완전 제곱식 썼고, k 넘겨서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여기 4의 제곱, 6의 제곱 지금 들어갔으니까 4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52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렇게. 자, 얘가 이제 원이다 라는 거지, 원. 그러니까 반지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지름이. 즉 원이 되려면은 이 우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반지름의 제곱이어서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K의 범위가 나오겠죠. K는 52보다 작다 라고 해서 답은 이제 요게 나오고, 답은 굉장히 쉽게 나오죠. 답은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한층 더 이제 이렇게 도약을 해야 돼. 부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어. 추가 조건. 부가 조건, 추가 조건이 붙을 수가 있어. 단순히 그냥 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사분면 위에 있는 원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제 2사분면에 있도록 하는, 저 원이 2사분면에 있도록 하는 이런 말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 봅시다. 저거를 이제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4,6이니까 한 대략 요 정도쯤 해가지고 마이너스 4,6이야. 자, 그래서 원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근데 저 원이 2사분면에 있도록 한다 라는 얘기는 다른 사분면에 이제 없어야 된다. 다른 사분면은 없어야 된다.
자, 지금 이 원은 2, 4분면에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지름을 막 크게 할 건데, 막 너무 크게 하면은 다른 4분면까지 막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커지면 안 되고 적당히 커질 수가 있어. 적당히.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단 말이지. 커지는 한계가. 그럼 어디까지 커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길이를 보시면 이 좌표가 마이너스 4,6이니까 얘들아 이 길이는 몇일까? 요 길이? 요 길이 몇? 이게 길이가 마이너스 4입니까 이게? 이게 6입니까? 그냥 4죠 길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길이는 뭡니까?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6 맞니?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이 원이 지금 점점 커질 거야 이제. 이 상태에서 커져. 그러면 어느 축에 먼저 맞닿을까? X축, Y축? Y축이죠? 그럼 Y축에 맞닿는 순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Y축에 맞닿는 순간. Y축에 맞닿을 때는 저거는 이 Y축 위에 있는 요 접점 있잖아. 요 한 점. 이거는 2, 4분면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접하는 순간은 안 되고 그 바로 직전까지는 가능하다. 그 바로 직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순간 있잖아요. 이런 순간. 이렇게. 뭐 여기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더 커지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반지름에 대한 조건이 생기죠. 반지름은 지금 Y축에 접할 때가 4니까 그 4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반지름은 저기다가 루트 씌워준 거잖아. 루트. 얘가 4보다 작다라면 10까지 하나 추가해 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 원래 원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 얘는 당연히 신경 써줘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이 길이를 보고 막 마이너스 4 이러면 안 돼, 이거 지금. 알겠지? 길이는 양수죠? 그거 하나 생각해 줘야 되고.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단원, 원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원을. 그래서 얘는 이제 Y축에 접하기 직전까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필수의 2를 봅시다. 자,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은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자, 세 점을 지날 때에는 우리가 이제 일반형으로 식을 씁니다. 일반형으로. 표준형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전개를 해야 돼가지고 일반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일반형 형태가 우리 요거 했잖아 말이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자, 소문자로 쓸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었으니까 우리 저 원방에다가 일반형으로 전개된 원방에다가 저 세 점의 좌표를 그냥 다 대입하면 됩니다. 자, 지금 미지수가 a, b, c 3개니 지금 그러면 저 세 점 좌표 대입하면 식도 3개 나와서 연립하면 a, b, c 나오겠죠, 그죠? 자, 그냥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계산 요거는 그냥 같이 한번 해볼게. 요거는 자, 네, 빠르게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한 식이 요거야, 일단. 그러면은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 여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 컴마 마이너스 5도 그냥 대입해서 계산합시다. 25 더하기 25 더하기 5A 마이너스 5B 더하기 C는 0. 이렇게 나오고. 자, 25 2개, 50을 우변으로 넘겨. 그러면은 5A-5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0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나와 있는 4,0도 한번 대입을 해보자. 4,0. 그럼 16 더하기 0, 그 다음에 더하기 4A,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0 곱하기 B죠. 0 곱하기 B,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4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6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지, 이렇게. 저렇게 3개의 식을 우리가 얻어냈다. 3개의 식을. 근데 이거 저 3개 연립하면 되는데 이거 연립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연립을. 이거 어떻게 연립해 줘야 되니 이거 지금? 우리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배울 때 2가지 방법을 배웠거든? 기억납니까? 가간법, 대입법이라고 해가지고 가간법은 개수 똑같이 맞춰서 소거해 주는 거. 그게 가간법이고, 대입법 뭐였어? 대입법.
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이제 뭐 가간법, 대입법 뭘로 해도 상관없지만은 대입법으로 한번 좀 해볼게. 여기서 봐. 여기서 C를 구해봐, 얘들아, C. C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서 구한 C를 얘들아 있잖아. 여기다가 대입을 해,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A, B로만 구성이 된 식이 나오겠죠? 맞니? A, B로만 구성이 된 식. 느낌 뭡니까? A, B로 구성되는 거? 그거 연립하면은 이제 A, B 나올 거 아니야, 걔네들. 그죠? 그 계산만 좀 해주시면 돼. 좀 식이 좀 얘가 숫자가 좀 커서 좀 그렇긴 한데 계산해주면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써오겠습니다, 그냥.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더하기 C를 그대로 달아줘가지고 얘를 이제 계산해주시면은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B는 14가 나오고. 자, 이제 요거 하나 또 이끌어냈고. 자, 요거 이제 같은 경우에는 5A, 마이너스 5B 더하기 C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얘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50이다. 자, 그러면 이제 A-5B는 마이너스 34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자, 얘네들을 이제 연립해주시면 그냥 끝나. 연립해주시면. 자, 밑에 식을 이제 5배를 해주겠습니다. A를 이제 없애줄게요. 5배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70으로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170. 자, 지금 분홍색 밑줄 친 거 둘이 이제 더해주시게 되면은 덧셈해주면은 마이너스 26b는 마이너스 156 숫자가 크게 나오긴 하지만은 계산은 됩니다. b가 6입니다. b가 6이고요. a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4. 여기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a, b 찾았으니까 이제 c도 찾아보시게 되면은 c가 이제 자 a가 마 4니까 c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최종식이 이제 완성이 됐어. 최종식은 이 A, B, C를 이제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주면 되겠지. 요 일반형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Y가 0이니까 요거를 그냥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준형으로 바꿔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립할 때 그 대입법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이제 하나 소구를 해준 거야. 원래 A, B, C에 관한 3개씩이 있었잖아? 그럼 C는 해가지고 C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은 C가 이제 없어져서 문자가 하나 줄죠? C가 없어졌죠? 그렇게 이제 좀 이제 풀면서 문자의 개수를 하나하나씩 좀 없애주자. 라는 거야. 되시겠죠? 그렇게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 요거를 잠깐 보기 전에 앞에 요거 잠깐 다시 좀 볼게요.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할 건데, 요거 하나만. 요런 게 있거든? 요런 게. 뭐가 있냐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뭐가 있냐. 이게, 원의 방정식 그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구할 때 좀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일부 있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그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까. 자, 뭐 원점을 지나는 어떤 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런 원이 있다. 자, 이거 좌표는 그냥 내가 임의로 한번 잡아볼게요. 좌표는 예를 들어서 x-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2의 제곱 해가지고 5라고 잡아볼게. 자, 일단은 지금 이 원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세 점은 이제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점의 좌표, 여기 점의 좌표는 지금 이제 몇이냐, 여기는 이제 몇일까? 0 들어갔으니까 2,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 점의 좌표는 이제 x에 이제 0 들어가니까 y 좌표가 이제 몇이야? y좌표가 4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얘들아, 지금 이 원은 이 세 점을 지금 지나는 상황이야. 이 세 점을. 알겠지? 자, 이제 이거를 지우고 원을 찾아볼게. 이걸 지우고 세 점에 지금 이렇게 주어졌죠. 세 점에. 이게 지금 이렇게 좌표가 주어지면은 아까는 막 일일이 대입해서 했지만은
이 경우는 훨씬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 이게 그 어떤 두 점이 좌표가 일치하는 게 있을 때, 좌표가 일치하는 두 점이 있다. 여기서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네 둘은 Y좌표가 일치하죠. 요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요런 거. 아니면은 요런 거 있지. 얘네 둘은 X좌표가 일치해. 요럴 때 원의 방정식을 훨씬 수월하게 구할 수 있다. 훨씬 수월하게. 자, 왜 그러냐. 이게 대칭성 때문에 그렇거든. 대칭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떤 그 X좌표나 Y좌표가 동일하게 되면은, 자, 여기 봐봐. 일단 0,0, 2,0을 지난다. 그럼 Y좌표가 0이지. 그러면 이 0,0과 2,0을 이은 그 선분의 중점이지, 중점. 여기 중점은 몇 컴마 몇이겠습니까? 저거는? 중점은 1,0이겠죠? 1,0. 여기는 1,0일 거야. 근데 원의 중심에서 이 1,0까지는 당연히 이게 수직으로 만나는 관계 아닐까? 왜냐면은 원의 중심에서 어떤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수직 2등분이 되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중점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중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Y좌표가 일치하게 되는 두 점이 있으면 이 X좌표를 평균을 낸 게 1인데 1,0에서 1인데 이게 원의 중심의 X좌표야. 중심의 X좌표입니다. 중심의 X좌표로 나올 거야. 얘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 왼쪽도 보시면 X좌표가 동일할 때에는 이 0,4와 0,0을 이은 이 선분의 중점은 이제 0,2가 되겠는데 이 0,2는 결국 원의 중심의 Y좌표랑 일치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얘도 수직 2등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0,2가 결국에 뭐냐면은 중심의 Y좌표로서 작용할 거야. 중심의 Y좌표가 될 것입니다. 중심의 Y좌표. 걔는 중심의 Y좌표로서 작용할 거고. 그러니까 X좌표가 똑같은 두 점이 있다. 그럼 Y끼리 평균 낸 게 중심의 Y좌표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0,0, 2,0. 그럼 X 평균 내면 1이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가 1. 자, 그럼 얘도 이제 원의 중심의 Y좌표가 2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1,2가 중심의 원의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반지름은 모르니까 잠깐 R제곱이라고 둔 다음에 저 세 점 중 아무 점의 좌표를 대입하면 R이 나오겠죠? 아무 점의 좌표. 뭐 대입해가지고 이제 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R제곱도 금방 나오는 상황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좌표가 일치하게 나오게 될 때가 있어, 가끔. 아마 확률상으로는 한 50%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저 때는 좀 빨리 풀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빨리 푸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X축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이제 볼 건데, 점 마이너스 2,4를 지정하고 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이 있다라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2,4라는 거는 몇 사분면의 점이죠? 마이너스 2,4는 2사분면의 점입니다. 2사분면 위에 어떤 점을 지나는데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뭐 요런 2사분면상에 요런 원이 있을 수 있고, 뭐 혹은 뭐 요런 원들도 있을 수 있겠지? 뭐 좀 더 큰 원 해가지고 있는데, 뭐 요런 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뭐 이 점을 이제 두 원의 교점을 마이너스 2,4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즉 마이너스 2,4를 지나는데 이 2사분면상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는 상황이 그림상으로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2사분면상에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2사분면상에서 제 2사분면에서 접한다. 제 2사분면. 그럼 2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우리 2사분면은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R, R일 거 아니야? 그래서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제곱. 2사분면 가지고 좌표 이렇게 쓰시고 저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4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4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 풀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도 완전 제곱식 풀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럼 R제곱이 소거가 되며 남는 식 R제곱 마이너스 12R 플러스 20은 0.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죠? 자, 인수분해가 또 돼가지고 R이 2 또는 R이 10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원의 넓이는 4파이, 100파이 해가지고 두 원의 넓이의 합은 104파이. 여기까지 써주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 반지름의 합. 그러면은 그냥 반지름을 직접 구해도 되지만은 이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도 처리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이 12.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자, 보자. 필수 예제 4번. 필수 예제 4번. 자, 여러 가지 정보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야, 이제. 원의 방정식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예제입니다. 일단,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확인하는 문제야. 일단,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으면은 그 x좌표를 a라고 두면 y좌표를 뭐라고 둘 수가 있습니까? y좌표는? 예. x가 a면 y가 2a 플러스 6이니까 얘를 중심좌표로 둘 수가 있니? 저렇게? 중심좌표는 저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저 중심좌표 가지고 그냥 원박을 쓰세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일단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사실 원의 중심의 좌표를 줬어. a, b라고 줬어. 그래서 얘가 사실은 b입니다. b.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 점을 그냥 대입하세요. 그냥 무지성 대입이야. 그냥 대입해, 그냥. 대입해. 자, 마이너스 2,1 들어가게 되면은 4 플러스 4a 더하기 a 제곱. 여기 1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2a 빼기 5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4a 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25 들어가서 얘가 r제곱이다 라고 식을 써보실 수가 있어요. 정리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5a 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29는 r제곱이라는 식을 하나 이끌어내 주실 수 있겠고, 이렇게 이겠고, 그 다음에 2,5도 있어. 그냥 대입해. 그냥 대입하세요. 그러면 2,5. 자, 4-4a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에 이제 5 대입합니다. 5 들어가면은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a 빼기 1이어가지고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을 들어가서 얘가 r제곱입니다.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5a 제곱. 그 다음에 a는 소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5는 r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등장을 하고, 얘네 둘을 연립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 둘을 연립해 주면 끝. 자, 연립하는 거 한번 써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립하는 거 써보시게 되면 마침 둘 다 이제 r제곱이 이제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고, 좌변도 5a 제곱이 일치합니다.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뺍니다. 그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빼주면은 5a 제곱 날라갈 것이고, 우변에 r제곱 날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좌변끼리 빼주는 셈 되는 거니까, 결국에 24a 더하기 24는 0 해서 a가 마 1이야. a가 마 1. 자, a 구했으니까 b도 구할 수가 있어요. b는 몇입니까? b는 8. 이 아니라 4. 그치, 4. 오케이, 4. 그 다음에 이제 a에다가 마 1을 들어가면은 r제곱이 몇이에요? r제곱이? 10. r제곱이 10입니다. 오케이. 이거 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거 저거 그냥 계산하세요. 예, 계산은 마이너스 7입니까? 예. 마이너스 1 더하기 4.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7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의 멋진 모습 다 남겼어요.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좋았는데 그 말을 해서 약간 좀 깼어, 약간. 그럼 이거만 편집해주세요. 그대로 넣을 거야. 아니, 편집은 해야죠. 편집 오늘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원방 세워주고, 이게 의외로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거 이제 위아래 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보시면 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다 썼니? 네. 넘어갑니다, 이제. 아니. 네. 자, 그 다음에 앞에 보시고. 네. 뭐라고? 자, 원 위의 점을 이용한 최대 최소, 삼각형의 넓이. 자, 요거 좀 잘 봐야 돼, 요거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어렵다. 다. 자. 자, 원 위에 저 두 점이 있는데, 어떤 또 다른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저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는 문제야.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한번 좀 나타내어 보게 되면요. 지금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입니다, 지금. 자, 그러한 원을 이렇게 좀 그려줄게.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4. 여기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A 해가지고 0,4. 자, B는 이 원 위의 점이래. 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16. 한 요 정도쯤으로 찍어주고. 이렇게. 자, 원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점 P가 있대요, 지금.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구해주는 거니까, 일단 삼각형 ABP, 그거 보기 위해서, 일단 선분 AB 그거 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점 P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제 위치해야 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점 P가 뭐 요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뭐 요런 삼각형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요런 삼각형. 자, 만약에 뭐 여기 있다. 여기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으면은 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거란 말이지. 이게 어떨 때 최대일지 생각해야 돼요. 어떨 때 최대일지. 이게 어떨 때 최대냐면요. 요때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선분 AB를 밑변으로 보면 밑변은 지금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어. 두 점 AB가 정해져 있는 점이니까. 그런 다음에 밑변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는 어떻게 구해주셔야 되냐. 그 최대는 밑변이 정해져 있으면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해줘야 되겠죠. 높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하자. 높이가 최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떨 때 높이가 최대가 될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요때입니다. 밑변이랑 평행한 접선일 때를 보셔야 돼요. 밑변이랑 평행한 접선. 근데 얘랑 평행한 접선은 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평행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밑변에서 더 먼 쪽이 높이가 더 길 거야. 그죠? 왜냐면은 이 길이보다는 여기 길이가 지금 더 길지 않니? 여기 길이가? 여기가 더 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요 높이를 이제 구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구해 주셔야 되냐면은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 점 P는 접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직 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수직 관계. 그리고 그 높이라는 거는 사실 이 밑변이랑 무슨 관계야 이거? 수직 관계 아니야, 수직 관계. 그죠? 자, 근데 이제 수직 관계로 이제 만나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니까 얘가 이제 밑변이 수직 이등분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높이에서, 자, 요 길이는, 이건 반지름이야. 반지름 4라고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잘 봐. 높이에서, 여기, 나머지 여기 보이니까 여기 조그만 거 여기? 자, 얘는 뭘까? 얘는? 저 길이는 이 원의 중심과 이 밑변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내가 D라고 볼게, D. 저 D라는 조그만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야 된다. 그럼 그걸 이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일단은 이 밑변, 직선 AB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 주셔야 돼요. 직선 AB의 방정식 구해야 그 공식을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일단 보시면, 자, 기울기부터, y는, 자,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x끼리 빼면 5분의 12. 자,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5분의 16에서 4 빼면은, 통분해서 마이너스 5분의 36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는 점 0,4를 가지고 식을 작성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거야. 약분해서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5가 약분이 될 것이고요. 12는 여기 이제 3으로 이제 처리가 돼 가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직선 AB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직선 AB를. 네. 네. 그 좌변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가 이제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 밑변과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0,0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것이다. 그럼 그걸 해보자. 이 높이가 최대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d는 자 xy의 개수의 제곱이 약 3의 제곱 1의 제곱 0,0 여기 들어가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4로 처리가 되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4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루트 10분의 4가 되는 건데 얘 유리화 해주게 되면은 10분의 4 루트 10까지 나와서 결국에 5분의 2 루트 10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 거야. 5분의 2 루트 10. 자 우리 그러면은 실제 높이를 이제 h라고 만약에 두면은 실제 높이 h는 반지름하고 요 방금 구한 d를 더해주는 거니까 4 플러스 5분의 2 루트 10이 높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 가지고 삼각형 넓이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따라서 삼각형 넓이는 자 이제 ABP를 쓰겠습니다. 삼각형 ABP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이야. 밑변은 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선분 AB의 길이.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팁을. 저거 선분 AB의 길이를 좀 이제 구하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이게 분수가 나오지 않겠니? 딱 보면은 분수가 x끼리 빼면 5분의 12, y끼리 빼면은 마이너스 5분의 36이야. 그러면은 원래는 식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 원래는 선분 AB가 루트 해가지고 5분의 12를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5분의 36을 제곱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 원래는 계산을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숫자가 엄청나게 크죠. 36의 제곱이 몇이야? 1296 맞니? 응. 알고 끄덕이는 거니? 자 이거 계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거 비율 관계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면 금방 됩니다. 봐봐 이거. 일단 요 분홍색 부분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건데, 분홍색 부분의 길이 여기로 잠깐 와서 여기로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여기 좌표가 이제 0,4다. 자 여기 좌표는 이제 5분의 12, 마이너스 5분의 16이다. 이게 수소네버를 한번 좀 그어보시게 되면, 수소네버를 이렇게 x축, y축에 만약에 평행한 수소네버를 이렇게 그었다 치면은, 일단 여기서 결국 요 길이는 5분의 12고 요 길이는 5분의 36 맞니?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거? 길이? x끼리 뺀 게 요, 그 다음에 y끼리 뺀 건데 이거 길이로 쓰면은 양수로 쓰는 거잖아. 여기까지 맞니? 여기까지? 근데 나는 지금 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물론 피타고라스 하면 나오기는 해. 근데 그거를 좀 쉽게 해보자는 거야. 쉽게.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율을 이용해서 쉽게 해보자. 비율을. 이게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나? 이게 지금 얘가 기울기가 사실 마3이 나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기울기가 마3인 이유. 기울기가 마3인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이제 x 증가량이 1이면은 y 증가량은 이제 마3이어가지고, 근데 실제 길이는 3이겠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해주면은 뒷변은 길이가 루트 10 나오네? 루트 10 나오니까? 그럼 비율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짧은 거부터 1대 3대 루트 10인 거잖아. 그럼 여기도 1대 3대 루트 10이야. 그러니까 여기 밑변은 1에 대응되면 높이는 그 3배잖아. 그죠? 그러니까 밑변의 3배 한 게 지금 얘가 나온 거 아니야. 5분의 36. 그렇게 따지면 빗변은 루트 10에 해당하는 비율이니까 밑변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밑변에다가 루트 10만 곱해주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피타고라스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밑변 5분의 12에다가 루트 10만 곱해주면 바로 나오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런 계산은 저렇게 해야 문제가 훨씬 빨리 풀리거나. 잘 기억해놔라. 잘. 그래서 얘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5분의 12 루트 10인 게 확인이 돼서 밑변 5분의 12 루트 10 곱하기 높이는 아까 요 분홍색이었습니다. 요거 4 플러스 5분의 2 루트 10.
요거 그냥 어쩔 수 없어. 다 전개해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6루트 10에다가 저 4 플러스 5분의 2루트 10을 그냥 전개해서 그냥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5분의 24 루트 10, 그 다음에 더하기. 제가 곱해줘야 되니까 25분의 자, 26, 12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 들어가서 뭐 약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5가 분모의 통분이 됐고 24 루트 10 더하기 24라고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24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4 루트 10을 나중에 쓸게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PQ가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5분의 P 플러스 Q 루트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이제 P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Q가 되는 것이네. 둘이 빼주면 몇입니까? 0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좀 빡빡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가장 먼 순간 접할 때이다. 그러면은 그 높이를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높이인데 여기서 이 삼각형이 넓이 계산할 때 밑변은 이런 분수 계산 복잡한 거는 이 기울기를 좀 이제 이용해서 x증가량 몇, y증가량 몇 이용하면은 이 비율 관계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되게 유용하게 적용이 됩니다. 유용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만약에 봐봐. 요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y는 뭐 4x-1이라는 어떤 1참수가 있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또 다른 모르는 점의 좌표를 한번 잡아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좀 한번 더럽게 한번 써볼게. 더럽게. 뭐 여기는 이제 뭐 3분의 1,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몇이야? 3분의 1. 막 이딴 식으로 한번 써볼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막 분수가 나와서 좀 막 계산이 복잡할 것 같지만은 이 비율 관계를 생각해주면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다고. 비율 관계. 자, 봐봐. 지금 이 x좌표의 차가 몇입니까? x좌표의 차 몇이죠? 여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여기 3분의 4 맞네. 3분의 4. 그죠? 3분의 4야. 근데 생각을 해봐. 기울기가 4라는 얘기는 x증가량 분의 y증가량의 기울기니까 이게 1분의 4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1분의 4. 그러니까 x증가량이 1에 대응되면 y증가량은 몇에 대응되는 거야, 얘가? y증가량은 몇에 대응됩니까? 4에 대응되는 거죠, 4에. 그러니까 4배 해주면 되겠네, 4배. 여기 3분의 16이네. 뭐 이거 계산해도 당연히 3분의 16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여기 비율이 1이고 비율이 여기가 이제 만약에 1이고 높이가 4면은 피타고라스 해주면 여기는 몇이니? 루트 몇이니? 피타고라스 해주면 루트 17이니? 피타고라스 해주면 그러니까 이 1에 해당하는 비율 3분의 4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루트 17만 곱해주면 되겠죠? 루트 17만. 그렇게 해서 여기 실제 길이는 3분의 4 루트 17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요령 있게 계산을 해야 니네 계산이 빨라진다. 계산 빨라지고 싶지 않니? 그럼 저걸 써먹으세요. 자주 써먹을 겁니다. 앞으로 잘 써먹으세요. 잘 써먹으시고 자 이제 이런 수준의 문제는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아까랑 비슷한 문제인데 원 위의 점을 이용한 최대 최소 선분의 길이에 대한 문제야. 이제 자, 원 위에 저 점 P랑 저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가 지금 일단 저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한번 좀 바꿔볼게. 우리 항상 모든 문제는 표준형으로 바꿔 놓는 것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원의 방정식 만들고 이제 완전 제곱식 바로 변형해 줄게요. 이거 이제 자 이제 여기 4가 필요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변형이 될 거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계산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서 이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자, 마3, 마2. 반지름이 4다. 요런 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마3, 마2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접하는 Y축에, X축에 접하는 어떤 원이 있는 것이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지금 저 직선은요, 제가 지금 요런 거거든요. 저 Y는, 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3.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가 이제 음수인 어떤 직선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쭉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 제가 지금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다.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원 위에 어떤 점 P가 있을 때 그 점 P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떨 때 최소이며 최대일까라는 걸 구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 이게 최소는 가능한 한 이 직선에 가까울 때겠고, 최대는 멀 때겠죠. 그죠? 이게 어떨 때 최대 최소냐면은, 이 노란색 직선이랑 접하는 접선이 있을 거냐. 접하는 접선. 그지? 접하는 접선. 얘랑 똑같은 접하는 접선. 그때 가까운 점이 최소고, 먼 점이 최대입니다. 접할 때. 그래서 얘네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어주게 되면요. 이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되는 이런 선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점이 최소가 되게 하는 스몰 m, 이 점은 최대가 되게 하는 라지 m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몰 m, 라지 m,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됨? 자, 그러면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최대가 되게 하는 점이 있고, 그 거리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거리 계산은 이렇게 해줘야 돼. 원의 중심이 여기 있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내가 이제 D라고 둘 건데, D. 그 D에서 이 반지름을 이제 빼거나 더해주게 되면은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반지름만큼을 빼주거나 더해주면. 자, 최대값은 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더해라. 최소는 이제 원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을 빼주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D는 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저 직선의 방정식 처음 주어졌던 2x 플러스 y 플러스 13은 0과 원의 중심인 마3, 마2에 대해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공식으로. 자, D는 자,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분에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더하기 13 돼서 얘가 이제 분자가 5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얘가 루트 5입니다. 루트 5. 그러면 이게 자, 최대값은 이제 그 뒤에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2를 더했을 때, 최소값은 이제 그 뒤에서 반지름인 2를 뺐을 때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의 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곱해주면은 합차니까 얘가 1이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심. 그래서 항상 저런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을 지날 때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원의 중심 지날 때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잡취의 방정식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 요거는 조금 얘기할 게 좀 많습니다. 요거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접해오던 풀이.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조금은 다르게 좀 숙련되면은 훨씬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걸 이제 보시면은, 자, 어떤 두 점 A, B가 이제 있을 때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 P가 그리는 도형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거든. 일단 저거 점의 좌표를 다시 한번 써볼게. A는 지금 마이너스 1,2고 B는 5,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는 저 P라는 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X, Y라고 둔 다음에 저 관계식을 한번 좀 써볼 거야. 저 관계식을.
자, 근데 선분 AP, BP는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루트 들어가 있잖아, 루트. 그러니까 양변 제곱해서, 애초에 제곱해서 루트 없게 쓸 거야, 루트 없게. 4 곱하기 선분 AP의 제곱은 선분 BP의 제곱. 이렇게 좀 쓰고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이제 써볼 겁니다, 이 식을. 자, AP 제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X끼리 빼고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Y끼리 빼고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BP의 제곱, 마찬가지로 X끼리 빼고 제곱,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냥.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냥 전개해서 정리만 그냥 쭉 해야 돼요. 그냥 전개해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이거 그냥 바로 그냥 전개할게. 내가 이제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16y 플러스 16은 x제곱, 자, 요거는 밑에다 쓸게.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싹 이제 전개를 이제 해서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 뒤에 썼던 거를 이제 앞에 항으로 넘겨줄 거야. 다 이제 반대편으로 이야기해주게 되면. 자, 3x 제곱이 나옵니다, 일단. 3x 제곱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18x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상수항도 그냥 미리 뺄게요. 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1이고, 자, 넘어가면은 3y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8y, 요거 넘어가면은 플러스 15에서 0 나옵니다. 자, 일단은 3으로 좀 나눠줄 수가 있네, 3으로. x제곱 더하기 6x, 자, 마이너스 7,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5는 0 나와서, 얘를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변형만 해주시면은 그게 답입니다, 이제. 완전제곱식. 자, 일단 요 놈에 대해서 그러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놈에 대해서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자, 얘네 둘 계산하면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면 그냥 2가 되고, 여기 제곱하는데 필요했던 거 3의 제곱, 3의 제곱 필요하니까 총 9 더하기 9에서 18이 필요하죠. 그래서 20이라고 쓰시면 끝나겠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제 그냥 x 플러스 3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20이다 라고 해주신 게 답이고요, 일단. 이거 답이고. 그냥 정리만 잘하면 돼요. 정리만.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 요게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게 기하학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저게 지금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세요, 저거 있는데. 두 번째는 익숙해지면 훨씬 빠릅니다. 두 점 A, B가 지금 A가 마이너스 1,2고 B가 5,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은 지금 저 관계식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선분 AP의 2배가 선분 BP와 같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줘야 돼. 자, 점 P는 A까지의 거리의 2배를 해야 B까지의 거리가 된다. 이 얘기는 비례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 AP 대 BP는 몇 대 몇이어야 될까, 이게? 1대 2일까? 2대 1일까? 1대 2죠. 오케이, 좋습니다. 1대 2. 그러니까 P는 A까지의 거리가 비율이 1이고 B까지는 2인 거니까 이거 점 P를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점 P는, 자, 선분 AB를 1대 2로 뭐 하는 점? 내분, 외분하는 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 내외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원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 원의 방정식에서 내분점과 외분점이 이제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방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있으면 1대1로 외분하는 점도 여기에 이제 저 원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결국 이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됩니다. 이게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처럼 결국 작용하게 되거든, 제가 이제. 자, 그럼 봐봐, 이제 얘가 이제 점 P는 선분 AB를 1대1로 내외분. 일단 얘를 이제 이어주시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자, 일단 선분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찾아볼게. 1대2로 내분하는 점. A에서 B까지 이제 한 칸, 그 다음에 두 칸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내분하는 점이 되겠고 P4라고 쓸게. P4. 자, 그 다음에 1대2로 외분하는 점. 1대2로 외분하는 점 어떻게 찾아줍니까? 외분하는 점. 이거 이제 그 좌표 찾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떻게 여기다 점을 찍냐? 라는 거지. 어떻게 찍냐? 이게 숫자가 작은 쪽에 가깝죠? 근데 이거 내가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막 빼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이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큰 숫자는 B에 있는 거잖아. 뒤에서 앞에 걸 빼야, 큰 숫자에서 앞에 걸 빼면 1인데 그 B에서 A 쪽의 방향으로 갔을 때 2에서 1을 빼면은 이 비율이 1이라는 얘기고 거기서 한 칸을 이제 더 가, 한 칸을. 여기서 연장선을 그어서 한 칸을 더 가. 이 길이가 1이 되면서 여기가 외분점입니다, 여기가. P외. 그러니까 2에서 1 뺀 그 길이는 선분 AB의 길이의 B 1이고 그 다음에 짧은 숫자만큼 더 가지게 되면은 그 길이의 B가 1인데 결국 이 점이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P까지는 1, B에서 P까지는 지금 전체 2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좌표를 좀 찾아보시면 일단 요거 내분점 공식 한번 좀 들어갑니다. P4 할 때 요거. 자, 1대2 내분점이기 때문에 1 더하기 2,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비율에다가 이제 뒤에 좌표 들어가야 되겠죠? 1 곱하기 5. 뒤에 비율에다가 앞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Y좌표 그냥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Y좌표도. 그러면은 앞에 비율 뒤에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비율 잠깐만. 지금 여기 Y좌표 쓰는 거니까 뒤에 비율 앞에 거 들어가니까 2 곱하기 2네.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은 좌표가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얘가 이제 1, 그 다음에 이제 1.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1,1이 나올 것 같고 1,1. 외분점도 그냥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외분점도 그냥 공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 위에다 쓰자. 공식으로 들어가서 2번. 자, 1-2분의 자, 앞에 비율 뒤에 거. 그러면은 얘가 몇이야? 1 곱하기 5. 요거 똑같이 써주면서 마이너스로 그냥 바꿔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로. 1 곱하기 5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분의 자,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냥 똑같이 비율 써주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5 더하기 2에서 7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에서 5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좌표 확인해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두 점이 결국에는 지름의 양끝점처럼 작용하는 거야. 지름의 양끝점. 아까 저기 있던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지름의 양끝점처럼 저 내분점 외분점이 작용을 합니다. 마이너스 7,5 여기 이제 1,1. 그럼 중심좌표는 이제 요거 평균 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몇이야? 3이 원의 중심이 되며 이 원의 중심과 이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이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이. 그럼 공식 써주시면은 얘가 이제 루트 20이 나올 겁니다. 루트 20. 2루트 5가 나오게 될 거야. 이 원의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원방 작성해 주시면은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실 하나만 좀 더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여기 지금 1대1로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 사실. 1대1. 그러면은, 이거 내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중점처럼 작용하면은,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찾고 싶다. 얘를 알고 있을 때 얘를 찾고 싶다. 어떻게 했니, 이거? 기억나니, 이거? 근데 그게 맞는데, 일단 다시 넣어볼게. 5,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2. 자, 이게 비율이 똑같으면은,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x가 6이 감소했잖아. 그럼 6을 더 감소시키는 거지. 마이너스 7. y가 3 증가했으니까 3을 더 증가시켜. 3.
요거 안 했니, 요거? 했었죠, 요거? 예전에? 네,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비율이 같으면 중점처럼 작용하면은 이렇게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풀이 다시 정리하면은 일단은 전피 미지수로 잡아서 그냥 무지성 계산입니다. 그냥 계산 잘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저 두 점을 이제 우리가 전피가 도대체 몇 대 몇으로 내분 외분 하느냐 1대2다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으면은 그 1대2 내분점 외분점 좌표 찾아가지고 내분점 얘가 내분점이고 얘가 외분점이죠. 그 좌표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점이 원의 중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